한국 소득세를 환급받은 뒤에 미국 소득세금 어떻게 내는지 종소세, 중복, 문의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어떤 게시판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부로 미국에 입국한 해외 거주자. 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의. 23년 1월, 2월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세를 미리 환급받았다. 뭐 전형적이죠. 23년 1월, 1월과 2월까지는 한국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주재원으로 왔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23년 3월부터 미국에서 소득 발생 중이고 23년 세금 보고할 때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23년도 1년치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들었다. 그랬을 때 23년 1월, 2월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더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런데 24년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3년 1월, 2월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중복과세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국세청은 한국 소득은 한국에 소득세 내야 한다라고 하고 종소세 신고가 5월이므로 미국 세금 신고는 게다가 4월이면 이때보다 더 늦어져서 미국에서 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질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있어 본 분들일 것이고요. 또는 이 상황에 있게 되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텐데. 사연은 이거예요. 1월, 2월 23년도에요. 2달 동안 60일 동안은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얼마건 간에 세금을 뭐 얼마건 냈겠죠. 그런 상황이고 3월부터 이제 10개월 동안은 미국에 와서 산 거예요. 그리고 돈 번 거예요. 그런 이제 미국 사람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내가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데 내가 알고 보니 이게 이만큼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분이 제대로 이해하신 게 맞아요. 거주자가 되는데 그러면 23년도 전체 해에 대해서 전체 해라는 것은 1월, 2월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되고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월, 2월에 대해서는 나 한국에서도 세금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세금 내라고? 그럼 이거 2번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또는 이거 나 제대로 2번 내는 그런 불이익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뭐 이런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1월, 2월도 적은 기간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요 1, 2, 3, 4, 5월, 6월까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한국과 미국에 2번 다 낸다고 하면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 뒤이어 제가 설명할 내용이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잘하면 첫째, 세금 2번, 한국과 미국에 2번 또는 2배 내는 경우는 없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둘 중에 높은 나라의 세율만큼 최대로는 부담할 수는 있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이 세율이 뭐 22고 30이에요. 그러면 2배 내는 건 없고 한 번 내는데 적용되는 세율이 같은 소득에 대해서 30%일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치로 worst case.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잘하지 못하면 세금 2번 또는 2배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제대로 활용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잘만 하면 세금을 2번 내거나 2배 내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한 번 내고 끝난다. 불이익 받는 거 없다. 예요. 잘하면이란 얘기고 잘하지 못하면 불이익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거겠지만 둘째를 얘기했을 땐 셋째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러니 법이 이러니 나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법이 이런데 내가 제대로 챙겨서 활용하는지를 내가 잘 챙겨야지 손해보고 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과 한국의 양국 소득세를 신고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10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생각한 거는요, 나 이거 풀이어 거주자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니 나는 한국에서 번 소득 1월, 2월에 번 거에 대해서도 풀이어 거주자로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풀이어냐, 파티어냐를 따지는 건데요. 만약에 이분이 거주자라면요, 풀이어 거주자라고 한다면요, 거주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즉, 이분이 미국 사람이 됐잖아요. 미국 거주자가 되면요, 그 거주자의 기간 동안에는 어느 나라에서 벌었건 간에 다 미국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갖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풀이어 거주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월, 2월에 대해서 한국에서 벌었지만 그거 역시도 미국의 과세 소득이 된다라고 맞게 이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과세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미국에서 과세 소득으로 내가 끌어당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대신에 이건 있어요.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외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해주겠다. 이게 바로 외국세 공제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있어요. 똑같은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분이 3월부터 12월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풀이어 거주자냐? 그렇지 않아요.
풀이어 거주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첫 번째 인커밍 이어에 있어서는요. 183일 이상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는 듀얼 스테이러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온날, 연말까지에 대해서는 거주자인 것이고요. 그 전에는 비거주자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내가 원하면 풀리어로 만들 수 있어요. 일렉션을 통해서 풀리어 레지던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일렉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듀얼 스테이러스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그 해에는 듀얼 스테이러스가 돼야만 내가 거주자가 됐을 때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다가 과세를 할 테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요. 아까 1월, 2월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번 거잖아요. 이분이 듀얼 스테이러스를 한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만 거주자가 되고 그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왜? 과세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풀리어 대비, 풀리어스 때는 1월, 2월도 픽업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처음에 소득 시작은 더 적게 시작하지만 소득이라던가 파일링 스테이러스라던가 이런 디덕션에 있어서 공제 항목에 있어서는 듀얼 스테이러스가 풀리어 레지던트보다 더 불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드시 듀얼 스테이러스가 풀리어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작게 시작하지만 공제를 덜 받아서 남는 텍서블 인컴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 따져봐야 된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앞서 제가 외국세 공제를 얘기했잖아요. 1월, 2월에 벌어들인 소득을 비록 내가 풀리어 레지던트로 같이 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일렉션을 통해 하더라도 풀리어가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급한 세금만큼은 외국세 공제로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떤 게 유리할지는 you never know.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돌려봐야 알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가 신고할 때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돼서 1년치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맞진 않다. 돌려봐야 된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충분히 적법하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분 말이 맞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풀리어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2번 내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2배 내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유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세액 공제라는 것은 외국에 낸 외국 정부에다가 부담한 외국 원천이 있는 소득세에 대해서 자국 소득 계산 시 차감 인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 어렵나요? 아니죠.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미국 소득세 계산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그 해당 외국 소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있다면 미국 세금을 계산할 때 나오는 세금에서 빼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차감. 그리고 이건 한국과 미국의 공히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포린 텍스 크레딧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예를 들어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1,000불의 소득이 있고 미국에 2,000불의 소득이 있다고 칠게요. 1,000불은 한국에서 벌었고 미국에서 2,000불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잘못했을 경우라면 1,000불에 대해서요. 이분이 한국에서 번 거. 일단 한국에서의 과세를 먼저 볼게요. 그럼 한국도 이분은 한국에서도 more likely 거주자인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앞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국세청하고 물어봤을 때 1월, 2월에 대해서는 한국 소득이라고 했으니 국세청에서 이분이 당해의 전체 기간에 대해서 레지던트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떠나온 해에는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게 쉽지 않으니 거주자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도 과세 소득할 때 이 전체 한국과 미국의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세율을 만약에 20%고 미국 세율을 30%로 가정한다면 이분은 한국에다가 600불을 낼 것이고요. 미국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거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1,000불 더하기 2,000불에서 3,000불에 대해서 30%의 세금인 900불을 내서 토탈 1,500불의 과세 부담을 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 월스트 케이스를 말해요. 이거를 제대로 챙긴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3,000불 똑같이 시작해요. 왜? 한국에 거주자니까 월드와이드 인컴. 그렇지만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기를 20%만큼의 세율을 곱해서 600불이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만큼은 줄이는 데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2,000불에 대해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 소득이죠. 여기서 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30%니까 600불이잖아요. 그렇지만 600불 전부가 아니고요. 한국의 세율만큼이니까 2,000불에서 곱하기 20 해서 400불까지에 대해서는 외국세 공제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600불이 아니라 200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똑같죠? 왜냐하면 거주자가 됐으니까 3,000불이에요. 그러면 3,000불에서 30%라고 하는 세율대로 곱하면 900불이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1,000불에 대해서 한국에 부담한 세금 20%인 200불. 이거 여기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거는 잘못 나왔네. 200불이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20%니까 200불. 이건 700불이 됩니다. 이러면 이건 700불이 됩니다.
600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토탈해서 3,000불 곱하기 30%인 900불인데 외국 소득, 미국 입장에서 한국 소득이 외국 소득이에요. 여기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1,000불에 대해서 20%만큼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200불을 냈죠. 300불이 아니라 200불을 차감해주면 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700불이 된다. 그러면 토탈 이분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얼마냐? 900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대로만 한다면 양국이 제공하는 외국세 공제라는 것만 10분 활용한다면 이분은 1,500불이 아니라 900불만 내면 된다.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세율인지 볼까요? 1,000불, 2,000불, 3,000불이잖아요. 3,000불에서 양국 중에 높은 세율만큼 곱한 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3,000불에 30%니까 900불이잖아요. 월스트 케이스로 양국에 있어서 공통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내가 부담하는 세율은 2번 내거나 2배 내는 게 아니라 높은 세율의 나라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최근에 소득세율은요, 연방세와 한국 세금만 비교한다고 치면 주세는 뺄게요. 그러면 한국의 세율이요, 미국의 세율보다 같은 소득 금액 대비 더 높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미국에 소득을 발생시키고 미국의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한국과 미국 중에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한국의 세율이 공교롭게도 더 높더라. 그 말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연방세만 놓고 비교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잘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앞서 얘기했잖아요. 잘하면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잘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보통 어떻게 되냐.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게 종합소득세가 5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가 4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에서는요.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얼추 예상해서요. 연장 신청을 4월 15일에 합니다. 연장 신청. 물론 예납을 적당히 잘 해놔야 돼요.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부담하는 세무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도 다시 반영해서 확정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지금 이 사례에 나온 분이 꼭 반드시 놓치지 않고 밟아야 되는 과정이다. 왜? 내가 이 외국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다시 돌아와서 결론. 잘하면 세금 2배 내는 경우 없고요. 둘 중에 높은 나라의 세율만큼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한국이다 보니 이 말은 결국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없더라. 근데 제대로 못하면 2배 낼 수 있다.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꼭 잘 챙겨라. 만만하게 그냥 그러려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챙기는 것이 내가 과세 부담을 줄이는 첩경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